예,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자, 저런 뭐 길 지나가는 저 꼬마 아이들을 보면은 미래가 참 행복한 미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른들에게는 지난 세월 살아온 세월을 또 보상받아야 되겠고, 더 젊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겠고,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9시 14분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참 또 이제 내일 하루 또 이제 부지런히 하고요. 뭐 토요일은 제가 뭐 쉬는 걸로 그렇게 또 날을 또 잡아야 되겠죠. 쟤네 보면은 뭐 예전 생각이 많이 나죠. 뭐 예전 생각도 나고 좋았던 안 좋았던
그런 정말 뭐 추억들이 요즘에도 가득하고요. 자, 아까 뭐 오전에도 뭐 제가 뭐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죠. 대선이 이제 뭐 불과 이제 뭐 이제 정말 뭐 열이틀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이 차이는 있어도 지금은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중도든, 저는 뭐 중도 보수가 뭐 아예 없다고 저는 뭐 그래 생각하는데, 좀 약간 좀 왼쪽으로 좀 가 있어도 좀 이런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불러들여서 설득을 하고, 이 당일 선거를 꼭 많이 해 주셔야 되죠. 해 주셔서 정말 국가 간에 뚜렷하고 이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어서 참 이 혼란한 이 나라를 또 극복을 하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재명에게 참 그런 부분은 뭐 상상도 할 수도 없죠,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이 5월 28일 날좀 이제 TV 토론회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 이제 이준석과 이런 뭐 단일한 이 일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이준석이 역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놈이 아무래도 이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어차피 이준석이가 고집을 한다 하더라도,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넘을 수 있는 이 한계치는 3%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보죠. 지금 뭐 가장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 투표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아마 뭐 후보를 이미 결정을 했죠. 뭐 제 방송 성향을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자유 대한민국 방송이니까 그리고 한 번쯤은 제 생각인데 이제 김우수 후보께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승리를 할 수 있게끔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이죠. 오히려 보면 경상북도의 이 표가 오히려 이
경남의 표보다도 대전의 표보다도 더 많이 나오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령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뭐 마음에 그렇게 뭐 들지 않는 분들도 물론 있으려 보지만은 지금은 그렇죠. 일단에는 이 나라를 일단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지금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오늘 뭐 손학규 이제 전 대표께서도 뭐 오늘 뭐 나와서 이제 김문수 지지를 하면서 이제 선거 개헌 문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4년 중임제도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보니까 또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 있죠 보면은 이 덧발당에 이 보면 이재명이라고. 아유 저는 진짜 머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주중에 이제 뭐 5일을 이제 또 이제 교체를 해서 또 뭐 차량 또 이제 뭐 정비를 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휴가철도 또 대비로 해야 되겠고. 지금 제 옆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제 저런 청년들이 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마음껏 놓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이 8년 전에 보면은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불법 이 탄핵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한 일조를 했죠. 나중에 여자애들이 나중에 뭐 10년 뒤 그 몇 해 뒤에는 뭐 결혼을 해서 또 가정주부가 되겠죠. 가정주부가 돼 있어도 사는 것이 좀 행복하고 또 나은 또 같은 이런 또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죠. 요즘 보면 뭐 이재명이 요즘 보면 그릇된 실수 요즘 보면 뭐 호텔 뭐 어쩌고 저쩌고도 나오고 또 뭐 120원이 뭐 원두 커피 값이 뭐 120원이니 뭐니 요즘 그런 말을 해서 이재명이가 그 곤욕을 치라도 무슨 말한 게 뭐 무슨 잘못이냐 요즘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요즘에 이제 이재명의 좀 그런 논리죠. 그래서 이번에 뭐 제가 뭐 얘기한 것은 뭐 저도 이번에 뭐 그날 뭐 오전 좀 가서 이제 뭐 당일 투표를 저도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날 이제 뭐 당일 투표를 많이 해 주셔서 내
이 나의 한 표가 정말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이번에 입법 폭거질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 불의한 무리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 저도 뭐 얘기를 오늘 뭐 해드릴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보면은 산보 다니기가 아주 좋지요. 보면은 춥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날씨죠. 그리고 뭐 좌파 언론이나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이 계속 보면 이재명 띄우기로 골몰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제 조급함이 이제 뒤따랐죠.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역이 살아야 결국에는 뭐 대한민국도 살고 또 젊은 또 청년들의 또 일자리도 또 이렇게 또 늘어가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560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 더욱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신경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상에서는 뭐 적절치 않으니까 또 뭐 그런 얘기를 뭐 제가 뭐 할 수는 없겠고요. 좀 그것을 좀 마무리하니까 좀 약간 또 마음이 편죠. 최근에 또 미국의 이 미주에서 애리조나주에서 이 당시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이제 24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에 배상을 해라라는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 과거 이런 뉴스 나왔었죠. 대학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든 거라는 주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뉴스를 자, 이와 같은 뉴스 소식을 잠시만 땡마 이와 같은 이제 뉴스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2020년도 12월 말이었죠.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식이 나와서 전 세계가 이제 공포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이런 전 세계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봉쇄령도 나왔었고 그런 가운데 정말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는 이때 당시에 정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국힘당에서도 빗발칠 정도로 절대 외국인들 입국 못하게 막아야 된다, 봉쇄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다른 외국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중국인들만 그 중국몽이라면서 중국이 큰 산이라면서 중국을 떠받들듯이 얘기하면서 중국은 우리와 형제이고 어려울 때 도와야 된다라면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중국인들을 대거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사안이 연결돼서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전부 다 음모론 취급을 해서 취급됐던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제가 이제 이뿐만 아니라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이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코비드 19에 관련된 빌 게이츠와 또 파우치에 관련된 굉장히 충격적인 폭로 관련된 얘기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까지 연결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현재 이 가려져 있던 탑 시크릿 비밀이었던 비밀 사안이었던 비공개 사안이었던 이런 내용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혹도 제기하는 것조차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코비드 19이 발생된 이후에 당시에 흰신 접종 관련된 이런 얘기라든가
기밀사항, 기밀사항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 미국의 RFK,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RFK라는 게, RFK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바이오엔테크라는 주식을 사갖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0년 이상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임상 1차,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안정성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이 제대로 확인된 이후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몇 개월 만에 백신이 임상 3상까지 통과됐다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 관련된 화이자 관련된 주식은 미친 듯하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뭐 식품제약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배 이상 막 뛰었잖아요. 6,000원, 6,000 몇백 원 하던 게 막 20만 원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미친 듯한 급등을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가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런 거 잘못했다가는, 투자했다가는 어마어마하게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도 좀 피해자입니다. 저도 그 식품제약을 구매했다가 정말 저도 사실은 수익이 났었던 상황인데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뭐 사람들이 10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 이래가지고 21만 원인데 다 안 팔고 있다가 완전 쪽방을 찼습니다. 계속 안 팔고 있다가 망했는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 있고 주변 사람들 말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이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빌 게이츠가 말한 것들이 전 세계인들을 속였다. 심지어 마스크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렇게 과거에 보면은 중국 실험실 유출설이 사실 가능성을 80에서 95%로 평가하지만 분석 결과가 공개가 되면 논란이 될 수 있어 비공개하겠다, 기밀 취급을 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연방 정부국,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전 세계 이 코비드 19 관련해서는 전 세계 국가가 이 코비드 관련해서는 기밀 사항으로 다뤘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절대, 대중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만 알아야 된다, 우리끼리만 쏙닥 우리끼리만 알고 대중들에겐 절대 알리면 안 된다.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 그 상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 정치 세력 또는 국민을, 대중을 지배하려는 세력들은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대중을 그 안정과 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대중을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겁니다.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뭐 마스크를 안 쓰면은 체포를 하거나 심지어 처벌하거나, 실제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자도 심지어 여러분 이 부당한, 당시에 너무 억압적인 개인의 건강까지도 경찰들이 통제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왜 이러냐 라고 했다가 벌금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것도 전 세계인을 어찌 보면 실험지처럼 실험 대상으로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중을 그냥 뭐랄까 마루타, 실험지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붙였다. 실제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그래서 굉장히 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됐었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된 채 실험이 이루어졌었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에서 특히나 이제 박쥐 이런 걸로 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수산시장과 불과 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그리고 수산시장 그리고 시장 우한 수산물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한에서 유포가 됐다 라는 겁니다. 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이 됐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사람에게 유포가 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박쥐에서 그 바이러스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실험을 해서 하다가 돼지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옮아간다 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포에 떨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치사율도 높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백신이라든가 어떤 치료약이 없다 라는 얘기로 전 세계인들을 대한민국 국민들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 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정말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여러분 거리 두기 정책을 포함해가지고 이 밑에 소리 했죠.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미친 새끼죠 보면 돼. 백신을 맞도록 합니다. 말인즉슨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백신을 맞아라 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회사에서 출근도 못하거나 면접에서 잘리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또는 취업이 안 되더라도 뭐 사회생활 친구들과 뭐 사교생활 하는데 어떤 뭐 식당을 가는 것도 출입이 제한이 되거나 또는 노래방 또는 이런 뭐 문화시설 이용하는데 백신 접종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출입이 거부되는 그야말로 완전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통제하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친구들과 만나서 어떤 뭐 여가생활을 하려면 문화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말인즉슨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은 맞아라 이겁니다. 무조건 맞아라. 안 맞을래? 뭐 니네가 선택해. 말은 그거예요. 말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맞기 싫어? 그럼 맞지 마. 안 맞아도 돼. 괜찮아. 안 맞아도 돼. 너네들이 선택해. 마치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안 맞으면은 그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피해 주지 말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중이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쓰지 마. 이용하지 마. 집에만 있어. 나오지 마.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맞아야겠는데. 직장인들 또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신을 거의 이렇게 해서 맞게끔 했던 게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어떻길래 도대체 이 내용이 궁금했냐면 게인 오브 펑션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데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하지만 오늘 그런 얘기들보단 여기서 보면은 방역해가지고 마치 학교랑 이런데 학교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학교, 백화점, 뭐 지하철, 전철, 버스 뭐 이런 데까지 그리고 이제 저도 당시에 자영업 PC방을 해봤지만 PC방 내에서도 소독약 사갖고 시간마다 또는 몇 분마다 시간마다도 아니야 20분마다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뿌리고 다니고 문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소독약 비치해놓고 애들 들어올 때마다 손 이거 하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다 썼는지 확인하고 또 2m 정도 떨어져야 돼서 바로 옆에는 못 앉아요. 친구들끼리 와서 이제 PC방 오면은 보통은 옆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게임인데
없어서. 안 그래도 손님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오지도 않아. 악순환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모든 것들이 과장된 공포심 유발과 수많은 전 세계인들을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통제 사회를 해서 그야말로 2019년 10월 뉴욕에서 사실 이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거 코비드가 사실 발표되기 전에 얘네들이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벤트 뭐냐, 코로나가 이 당시에 2019년 겨울에 처음에 이렇게 우한에서 유포설이 나오기 전에 2019년에 이벤트라고 20일이라고 이걸 2019년 10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이 팬데믹이 일어날 거를 예측해갖고 실험, 시뮬레이션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 황당하죠? 어떻게 알고 이런 걸 하죠? 말인즉슨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미리 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예언가여서 그럴까요, 여러분?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지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했다, 설계했다. 철저히 누군가가 설계하고 계획했다. 그리고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숨겨진 채 탑시크릿으로 비밀로 비공개로 모든 것들을 전 세계인들을 속이고 이들의 목적에 맞게 대중들을 그 공포심을 통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RFK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신신을 접종한 이후에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수도권 내에 서울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없어질 정도로 수학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전 세계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그 나라의 희망이다, 그 나라의 미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없어. 고령인 어르신분들 60세, 70세, 80세이신 분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수학과라든가 또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이 아이 관련된 놀이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없어.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이 hin신 접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더 낮아졌다. 원래도 낮아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더 낮아졌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는 인간이 했던 얘기가 인구 감축이고 바이러스는 신이 준 선물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다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먼저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벤트 20일이라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고 각국이 어떻게 흐름을 잡아가고 대중들을 예, 어떻게 저는 이와 다음 관련해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과 들어갑니다. 안전을